당연히 나는 여군으로서 최초 참모총장이 되겠다라는 포부로 아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저를 보면 처음 봐요 라고 하신 분들은 대다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로 14년 군복무하고 전역한 배서희입니다. 현재는 1인 기업가 리프러츠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배서희TV 운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육군 소령으로 20년 하고 전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군부대를 놀러 다니고 군부대 주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군인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 군에 있는 그 부대를 따라가게 됐는데 여자가 군복을 입고 있는 거를 제가 7살 때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도 그런 군인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 저도 여군을 꿈꿔왔었죠. 그 당시에 여군으로서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지금도 저를 보면 여자 헬기 조종사는 처음 봐요 라고 하신 분들은 대다수예요. 여군 조종사를 민간인 분들이 일반인들이 볼 일이 없거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의 여군으로 16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육군항공이 창설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여군 조종사는 16번째다? 그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육군으로 들어가셨는데 헬기 조종사가 돼서 전역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는 사실 육군항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소위 때 첫 부임지가 34단 신병교육대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차게 FM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나는 여군으로서 최초 참모총장이 되겠다라는 포부로 임무 수행을 하던 중에 이제 중위로 진급하고 나서 수방사에 있는 사무특공 독거미 부대로 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잠기 심사에 제가 비선이 되면서 전역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이제 나와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사무특공 대대장님께서 육군항공병과로 전과하면 장기를 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장기를 시켜준다. 라는 말에 제가 육군항공병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군항공병과로 전과하면서 육군항공학교에서 총 8개월의 과정 동안 조종사 양성 과정을 봤거든요.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특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육군항공학교에서 처음 들어오자마자 가입교 4주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데 하버링 과정을 해요. 우리는 헬기잖아요. 공중에 떠서 헬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만히 있게 하는 그 기술이 하버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을 4주 동안 익혀서 마지막 날 평가를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하게 되면은 그냥 원복해야 돼요. 원래 병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안 돼서 온 이곳에 만약에 불합격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그냥 바로 전역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밤을 새워가서 모의 연습을 하면서도 했는데 계속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심의가 들어가서 그 중에 한 명이 탈락되는데 941생으로 제가 그나마 통과해서 정식 입교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은 결국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본인한테 맞는 것 같으셨어요? 막상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때 되게 희열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헬기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에 정말 그 순간만은 자유로운 정말 군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내가 조종한다라는 그 주도적인 그 마인드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경험이죠. 수료를 하고 이제 야전에 배치됐거든요. 그 배치되면은 정말 그 비행을 진짜로 해볼 수 있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다 야전으로 배치가 돼요. 사실 여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휘 부담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헬기는 2명이서 조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들끼리 비행을 하면 편한데 여군이라는 그 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을 건데 그래서 좀 꺼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면 여자 조종사들이 이제 야전에 야지 비행을 하게 되면은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을 배려 아닌 배려라고 하면서 같이 비행이 편성이 안 되거나 부대 안에 교육 비행 위주로만 시키고 오히려 멀리 나가는 임무들은 저한테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켜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 먹히지 않았죠. 그 계급이 또 낮았으니까.
그렇게 비행을 많이 못하고 참모 업무를 위주로 했었다가 제가 육군 소령으로 진급을 하고 나서 헬기 중대장이 됐어요. 헬기 중대장은 무조건 지휘기 조종사, 군단장님이나 사단장님 이렇게 지휘기 전용 조종사로 무조건 편성이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진급을 하고 나니까 그런 거 전혀 거리낌 없이 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계급이 낮고 여군이라는 걸로 조금 차별은 받았지만 오히려 진급을 하고 나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극복했던 경험이 되겠네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세요? 14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힘들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전역을 생각하면서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장병분들, 간부님들이 전역하지 않고 이렇게 군 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명감이 있어서일 거예요. 저 역시 그랬지만 힘든 순간은 있었죠. 특히 제가 후보생 때 민간인처럼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후보생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운동화만 신고 다니던 사람이 정말 무거운 전투화를 신는데 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진짜 이거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나가야 될 것 같아. 매일매일 태교할 사람 손들라고 하거든요. 정말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참다가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아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참으셨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더니 답장을 해주셨는데 그래 딸아, 나는 집이 가난해서 군 생활을 했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너의 선택으로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는 그만두고 와도 된다. 너는 돌아올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딸아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절대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더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임관도 못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임관을 하고 군 생활을 하면서 또 두 번째 위기가 왔었는데 그거는 결혼을 하고 첫째를 낳는데 아이를 육아하면서 군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임신한 몸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바로 하혈을 해서 이제 아이를 잃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내 몸만 아프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죄책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나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왔는데 내 아이도 못 지키면서 내가 무슨 나라를 지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저희 옆에 신랑이 옆에서 다독여주면서 또 지금까지 또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군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여군분들 슈퍼우먼입니다. 결혼하고 육아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갈등과 힘듦을 지금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 우리가 처음 그 군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그 초심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이게 다 지나가거든요. 이 또한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힘내셔서 사랑스러운 아이와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의 삶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